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분석지원팀에서 근무 중인 하기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데이터 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진행을 드릴 거고요. 올해 2023년도가 저희 안심구역 이제 K데이터 입장에서 네 번째 대회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최초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에서 저희 경진대회에 대한 추진 체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대회 주요 일정, 그리고 운영 절차, 참가 신청에 대한 부분과 신청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참가팀이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과 평가 기준, 그리고 시상 내역까지 전반적인 저희 이제 대회의 전체적인 요강을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고요.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23년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가 되겠고요. 지금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안심구역을 활용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안심구역을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그런 추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를 하고요. 나머지 5개 기관이 주관을 하는데 저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오늘 또 자리해 주신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네, 금융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이라는 이름 하에 이 3개 기관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네, 이렇게 총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연구데이터 관점으로 저희 대전센터에 안심구역 대전센터에 지금 이제 논문 정보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 쪽 관련 데이터들을 지금 이제 적재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 또 후원 기관 소개에서 한번 또 데이터 설명을 들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LG U+, 신한카드, BC카드, KCB, 나이스 지니데이터 총 5개 후원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후원 기업들께서도 안심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 뒤쪽에서 후반부에서 이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회는 전체적인 일정이 9월 1일을 시작으로 11월 17일까지 본선 경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전국에 있는 안심구역과 저희 이제 안심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이제 장소들이 이제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지정된 안심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주관기관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그 안심구역에서 경연이 대회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의 목적은 미개방 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 및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 사례 발굴 및 공동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미개방 데이터라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오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부에서 보기 힘든 지금 이런 개인의 어떤 좀 민감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영상 이제 밖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지금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안심구역에서는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분석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적재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구역에 오셔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회 참가 대상은 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참가 신청을 하실 때는 1명에서 5명 내외로 팀 단위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대회 자체가 예선과 본선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참가 신청은 10월 6일까지 아까 그 팀을 구성하셔서 1인에서 5인 내외의 팀을 구성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은 지금 10월 13일까지. 지금 보시면 참가 신청은 10월 6일까지인데 제안서 제출은 10월 13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시는 것들은 그래도 좀 10월 6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이 신청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시간을 많이 소요하셨다면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제출을 받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서면평가를 이제 통과하신 팀에 한해서 안심구역을 실제 써보시고 그리고 발표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중순까지 이 본선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발표 자료, 시각화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을 때 기술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일정에 대한 흐름을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11월 중순까지 이제 본선까지 진행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상식은 11월 이제 말이나 중순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일정은 조금 뒤로 이제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 설명회 오늘 충남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 설명회는 녹화를 통해서 향후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대회 운영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아까 설명드린 참가 신청은 10월 6일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참가팀은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회 절차 그리고 운영 규정, 안심구역 이용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구글 폼으로 인터넷 신청 참가 신청을 간단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구글 폼으로 되어 있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참가 주제가 어떤 것인지 이제 기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가팀이 이용할 안심구역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데이터 안심구역이 공동으로 이번에 이제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안심구역에서 이 참가팀이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본선 경연을 하실지, 그러니까 어떤 안심구역에서 분석을 하실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요 안심구역에 대한 장소와 안심구역 명칭은 저희가 참가 신청서에 미리 다 보기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요. 구글 폼에서 선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실 데이터명, 각각의 안심구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쓰셔도 되겠고 상호 제공하는 대회용 데이터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팀들께서는 이 신청 접수를 하시면서 이제 10월 13일까지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아이디어 제안서는 데이터를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제 분석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담는 제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파일 형태는 반드시 PPT 파일로 30페이지 이내로만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를 제출하라는 알림은 참가 신청 접수를 하시면 그 13일 되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을 해주십사 계속 알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접수된 신청서 및 이제 아이디어 제안서는 참가팀이 이용할 안심구역 주관기관별로 배정해서 예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가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안심구역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안심구역을 이제 관리하고 계신 주관기관에서 참가팀들의 평가를 예선 평가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선은 접수된 미개방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진행을 하겠고요. 주관기관별 아까 총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K데이터부터 국민연금공단하고 그다음에 한전, 도로공사 그리고 농조원까지 죄송해요. 네. 총 5개의 주관기관에서 상위 우수 3개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팀이 본선 경연을 진행을 하겠고요. 본선은 데이터 안심구역 분석 공간을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의무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처음에 접수하시면서 예선을 통과하실 때 어떤 안심구역에서 이제 분석을 하실지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실제 그 안심구역 분석 공간을 가셔서 이용 신청하시고 실제 분석을 하시기로 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대략 2주 정도가 주어질 예정인데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각의 안심구역을 방문하셔서 처음에 제출하셨던 아이디어 제안서가 있을 거예요. 그 제안서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시각화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이 발표장표, 이 결과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되는 발표 내용으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제출을 요청을 드릴 거고요. 이 시각화한 결과물은 11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통해서 참가팀이 제출한 산출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까지 총 11월 17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참가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SG 컨테스트 2023.kr로 접속을 하시면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일단 그 큰 메뉴 중에 운영 요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 분들은 이 운영 요강을 이제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가는데 이 신청서는 구글 폼으로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참가 신청서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명 그리고 팀 대표, 팀장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팀 대표의 소속 그리고 팀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 중간중간 과정에서 지금 뭐 예선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과정상에서 뭔가 알림을 드릴 때 팀 대표님, 팀장님께 보통 연락을 대표적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팀 대표뿐 아니라 팀원들에 대한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기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대회 참가 주제명이라고 해서 대회 참가할 주제명을 자유롭게 기입해달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고려해서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 주제명은 이제 본선까지 쭉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평가 지표 설명드리겠지만 본선 평가 시 이 예선에서 제안했던 이 주제명이나 어떤 활용했던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 지표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데이터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가 주제에 따라서 어떤 활용 데이터들을 안심구역에서 활용하실 건지를 이제 기재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대회 미개방용 대회용 데이터로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각각의 안심구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확인을 자세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은 안심구역 지금 우리 공동경진대회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시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가팀이 이용할 데이터 안심구역 장소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서울센터와 대전센터 이제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 창조경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농정원이 있고 도로공사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도 2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전아트센터 그리고 전력공사 그 이제 본사인 전남 나주에 있는 요 안심구역까지 총 7개의 안심구역으로 신청을 하셔서 본선까지 이어서 쭉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팀 제출물인데요. 앞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선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 제안을 자유롭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 제안을 담으실 때 신청하실 때 이제 선택했던 어떤 주제와 그리고 어떤 안심구역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려고 하시는지를 이 30페이지 이내에 PPT 파일에 충실히 담아 주셔야겠고요. 제출 방법은 저희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dsgcontest2023@cmp.day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시각화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미 예선에서 아이디어 제안서를 충분히 다 고려를 하셔서 담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제안서를 실제로 써보시고 조금 더 고도화하거나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심구역에서 분석한 결과물들을 시각화한 그래프로 이제 도출해서 이 보고서에 담으시는 활동들이 주로 이제 그걸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출 방법은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선 평가는 서면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할 텐데 서면 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시의성, 실현성, 참신성, 파급성 크게 이제 네 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가점 사항을 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했는데요. 데이터 안심구역의 데이터 혹은 상호 제공 가능한 대회용 미개방 데이터 최소 1종 이상을 융합 활용하는 경우 그런 참가팀의 경우에는 최대 가점을 5점까지 추가로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평가랑 발표 평가로 구성이 되겠는데 기술 평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출하신 자료, 시각화한 결과 보고서일 거예요. 그 자료가 실제 안심구역을 방문해서 도출하신 자료이신지 그리고 실제 안심구역에서 그 결과 보고서에서 도출하신 그 내용들이 그 분석 도구, 해당 분석 도구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신 결과물인지를 이제 적합 여부로 패스 앤 페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페일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발표 평가에서
각각의 팀들께서 소명을 하시는 절차가 추가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평가는 이제 실현성, 우수성, 적합성, 기타 부분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다시 평가를 할 텐데요. 실현성은 작성 내용의 완성도 및 자료 이해도, 그리고 우수성은 데이터 분석 및 결과물의 우수성, 그리고 적합성은 데이터 안심 구역 내 데이터 활용을 적절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볼 거고요. 기타 항목에서는 예본선 주제, 이제 공모 주제의 어떤 일관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에서 제출하셨던 그 분석 주제가 본선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및 정보 전달력, 실제로 발표를 하시는 분의 어떤 전달력도 좀 태도 면에서 볼 거고요. 보고서의 완성도나 질의응답 및 기타 대응 태도까지 10점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시상 내역이네요. 네, 저희는 총 15점의 상훈과 부상으로 상금 총 2,200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1점, 상금은 300만 원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우수상은 이 대회를 주관해 주시는 기관장님들의 상장이 총 5점이 준비되겠습니다. 상금은 각 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상은 저희 원장상을 비롯해서 키스티 원장상, 그리고 이제 후원 기업들 LGU 플러스 신한카드 이 기업들의 CEO상이 총 9점이 준비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각 100만 원이 되겠고, 특별 지원 혜택으로 후원 기업들께서는 이제 저희 이제 수상팀, 그러니까 수상하신 팀 전원에게 LGU 플러스와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24년도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 전형 합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이제 진로를 모색 중인 어떤 학생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메리트 있는 대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2년도 작년에 이제 K데이터 저희 원에서 진행했던 경진대 우수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쭉 이제 표로 총 10팀이 수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이제 대회 주제명과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대상을 받은 장관상을 받은 포시즌스 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용 통계 정보와 금융사기 정보 등을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금융 현황 및 금융사기 실태, 시각화를 통한 서비스 및 정책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KCB 소득신용 통계 정보는 지금 안심구역에 적재되어 있는 미개방 데이터고요. 그리고 금융사기 정보 더치트는 이 팀에서 외부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반입 신청해서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심구역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별도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이나 뭐 현행법상 그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자기가 추가로 이제 반입을 해서 뭔가 융합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섞어서 분석을 해보시고 싶은 팀들은 각각의 안심구역을 이용하실 때 그 안심구역에 추가적인 데이터 반입 신청 절차를 통해서 심의 받으시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LGU 플러스의 유동인구 정보를 활용해서, 그리고 공개 포털에 데이터 공개 포털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어린이집 기본 정보를 활용해서 서울시 지하철역 근처에 어린이집 입지 선정을 제안했던 이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제 경진대회 우수 사례들은 저희 안심구역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가를 희망하는 팀들께서는 꼭 참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유튜브 채널이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안심구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이제 22년도에 성과 발표했던 이 각각의 우수 팀들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게 시상식을 통해서 성과 확산했던 사례들도 같이 참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쭉 이제 우리 경진대회 관련해 가지고 설명들을 다 드려봤고,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FAQ를 정리를 해봤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타 대회에 동일한 아이디어로 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동일한 아이디어로 참가 신청은 가능하나 똑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안을 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안심구역의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타 대회에서 사용을 하실 때 안심구역 데이터를 쓰지 않으셨다면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이미 안심구역 경진대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데이터를 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수상을 하지 못하셨거나 지금 안심구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고도화하시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것들이라면 접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가 신청 접수 이후 팀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아쉽지만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일단 참가 신청 접수 이후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변경은 불가함이 원칙이고요. 그 예선을 통과한 이후에 팀원들을 뭐 추가로 이제 끼워주거나 뭔가 이제 이런 행위들은 불가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년 수상자가 올해도 참가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물론 아이디어가 다르고 활용하려는 이제 데이터가 다르다면 일단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가팀이 제출한 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제출하셨던 이제 서류를 기준으로 접수를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남아 있더라도 미리 접수 신청을 하시고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내시는 건 접수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선의 발표 평가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쉽지만 탈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선 발표 평가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100점이라는 배점이 할당되어 있고 기술 평가를 통과하셨더라도 발표 평가에 전혀 응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과락으로 이제 해당이 없게 되실 것 같고요. 참가 자격이 상실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이후 본선 장소, 데이터 안심구역 분석 공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이미 예선에서 각각의 안심구역을 이제 지정해서 신청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선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본선까지 안심구역을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청 접수 이후에 정보 변경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